네, 정치권 움직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당 대표가 면접을 봤다는 것도 사실 그동안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뭐 관심을 모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당 대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경우에 이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도 면접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서류 심사로 대체를 하고 일종의 뭐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상향식 공천이라는 원칙을 갖고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뭐 현역 의원 당 대표든 예외는 없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면접을 치르게 됐는데요. 아마 뭐 그 장면 자체는 좀 신선하게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금 이미 공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단수 추천 지역이 발표가 된 거는 공천 시작 개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공천이나 경선의 대원칙 같은 것들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모습 자체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문 닫고 나서 기자들 이제 나가게 하고 나서는 저렇게 이제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서도 또 이제 신경전 다시 한번 또 단수 우선 추천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제 단수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1차 경선 23곳 발표했고 우선하고 이제 단수 추천 지역 13곳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 공천안에 대한 의결을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피면접자였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면접관이었는데 말하자면 공천관리위원들이 오늘 이제 상황은 좀 바뀌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면접 자체를 뭐 탓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뭐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면접을 보고 물론 이제 어떤 후보들은 뭐 30분까지 가는 후보가 있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것이 신선하게 비칠 수도 있으나 그야말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공천 투도권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재현되면서 그리고 공천 룰은 이미 일찍이 다 정해놨었잖아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그러나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공천안 같은 경우도 잘 실행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의 공천 룰이 거의 실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면접한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객관성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 이벤트로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오늘 지금 최고위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뭐 여성 추천, 단수 추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 사항 아니겠습니까? 땅땅땅 이거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이한구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지금 약간 좀 지난 주말에 일단 먼저 1차 발표가 됐을 때 그 주말 전에 발표가 됐는데 발표 과정 자체에서도 아마 당내에서 어쨌든 뭐 지도부하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발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단수 추천이나 또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서 상당수 예비 후보들을 탈락을 미리 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나 원칙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최고위 안에서도 상향식 공천의 이 전체를 흔드는 이런 식의 공천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공관위가 뭐 제대로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결론이 좀 나지 않고 좀 미뤄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친박 김태환 의원부터 뭐 이렇게 우리가 친박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뭐 탈락을 시켰는데 뭐 이제 비박계들 각오하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뭐 논개 작전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지난번에 살생부에도 친박 중진들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김태환 의원은 뭐 친박 3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박 몇 명을 이제 포함시켜 놓고 이것을 명분으로 이제 비박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천 탈락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뭐 추론이나 추측은 가능하겠죠. 뭐 그런 예가 18대 19대 계속 있었으니까 친이와 친박이 엇갈렸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그 친박과 비박 간의 정치적 그 총선 이후에 입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꾸만 이것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수 추천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 판단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비 후보들로 등록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로서는 승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번 주에
단수 추천 지역을 또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마 새누리당 고비가 될 내에 것이다. 아주 그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아주 고비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메시지를 그리고 어떤 의견을 할 것인가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물론 최고위원회가 친박 인사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어제 바로 김무성 대표가 면접에서 단수 추천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을 나름대로 피력을 했는데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대표로서의 어떤 그 입장이 모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